주소지만 인사동에서 X표 치고 공평동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 교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아무데나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전했을 때만, 관할구역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만 씁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재교부예요. 그런데 안에서 안으로 이전했을 때는 뭐예요?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내용이 조금 분산되어 있지만 요렇게 하나만 더 해봅시다. 분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리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구리시 분사무소를 하남시로 이전을 하겠답니다. 네? 주된 중개사무소는 강남에 있는 법인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분사무소 이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안에서 안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분사무소를 구리에서 하남으로 옮길까 합니다. 장사가 안 돼요. 옮기세요. 신고만 하면 돼요. 11일 이내 하시면 돼요. 그런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전에 한다, 이전 후에 한다, 주한테 한다. 주. 분자가 붙기만 하면 행정상 업무 처리는 다 어디서 이루어진다? 주. 얘한테 분사무소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럼 별 흠이 없으면 재교부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변경사항을 기재해서 교부해 줍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얘가 해줄 일이 하나 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구리시장은 분사무소가 이전했는데도 모르고 있고 하남시장은 분사무소가 새로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자체를 누구한테 하니까? 주한테 하니까 주한테. 따라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은 그 분사무소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소 이전하시면 됩니다. 사무소 이전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이어서 다시 앞쪽으로 갑니다. 앞쪽으로. 이번에는 공동사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공동사용은 정반대입니다. 뭐하고 정반대일까요? 분사무소하고 정반대. 분사무소는 하나의 중개법인이 전국 여기저기에다가 영업소를 두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공동사무소는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의 중기업 공간에, 하나의 사무소에 여러 개공사가 모여서 사무소를 같이 쓰는 개념이에요. 이들이 뭉친 이유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일 뿐입니다. 네? 그들 간에 무슨 상하관계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네? 다만 공간만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경비를 절감한다랄지 또는 전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장점을 도모하기 위해서 뭉치기만 같이 뭉친 겁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각각 부담합니다. 우리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각각 독립한 개공사가 함께 모여서 공간만 같이 쓰는 것, 이게 바로 뭐다? 공동사무소입니다. 자, 그래서 조문에 그렇게 써졌죠.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의미사항입니다. 개공사, 옵자들이 뭉쳐서 같이 쓰는 거지 단순 공인중개사가 뭉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말이 없으니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다른 말이 없어요. 구성 개공사 숫자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명도 7명도 23명도 함께 모여 공동사용 못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뭉친 이유는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모든 건 제각각, 각종 신고, 고용신고 등 각종 신고 제각각, 보증 설정도 제각각, 인장 등록도 제각각, 또 손해배상 책임도 전부 다 제각각 부담하는 겁니다. 그들 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동 사용하는가? 그 방법은 말입니다. 승낙서를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갑이라고 하는 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니까 심심합니다. 이 공간을 다른 개공사하고 같이 쓸까 합니다. 잘 아는 후배 개공사 을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야, 을아, 우리 뭉쳐서 같이 쓰자. 좋아요. 이전을 합니다. 이전합니다. 예? 이전하시고 뭐 하시면 돼요? 이전 신고하시면 되죠?
예, 이전 신고합니다.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하고 사무소확보 증명서면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을이 뭐를 사무소확보 증명서면으로 갖다 내시면 돼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영사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이전 신고를 하시고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갑과 을이 사무소를 같이 쓰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공동사무소, 공동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공동사용을 위해서 무슨 공동사용 신고서 이런 걸 내는 게 아닙니다. 거기 조문에 써져 있지만 등록 신청하거나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영사의 승낙서입니다. 다시요, 임대인의 승낙서 아닙니다. 등록관청 공무원의 승낙서 아닙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영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받거나 이전 신고하고 같이 쓰면 그게 바로 공동사용이 됩니다. 또는 자, A라고 하는 후배가 이번에 시험 봐서 증을 땄습니다. 이 양반이 창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돈이 없고 경험도 일천합니다. 독립한 공간을 마련할 여건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증만 가지고 있는 A가 갑을 찾아갑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제가 선배님의 이 공간을 쓸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세요. 그래서 A가 갑의 승낙을 얻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우리가 등록 신청편 공부할 때 꼭 신청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 따라서 갑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받고 A가 사무소를 이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갑과 A가 사무소를 같이 씁니다. 그럼 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승낙서만 내면 돼요. 누구의 승낙서라고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경영사의 승낙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기십니다. 이번엔 사무소 관련해서 몇 가지 기타 알아둘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명칭 표시 의무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개업을 창업을 할까 합니다. 상호 명칭을 만들랍니다. 명칭. 점쟁이한테 가서 또는 뭐 장명소 가서 명칭을 의뢰를 합니다. 멋진 명칭을 준답니다.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그 명칭에 들어갈 문자가 있습니다. 그 문자가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반드시 무슨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문자만 들어가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반드시 명칭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문자를 넣어서 집어넣을 것.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가 누군지 아시죠?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는 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증이 없는 그자니까 증이 없이 기득권 보호 차원의 사업을 하는 그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문자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런 문자 써서는 안 되겠죠? 증이 없으니까. 자, 이어서 3번과 4번에는요. 명칭 표시 의무가 아니고 1번, 2번을 우리가 명칭 표시라고 말하고 3번, 4번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옥외 광고물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입니다. 자, 중개사무소에 가서 보면 간판 있잖아요. 옥외 광고물 그중에 4가지입니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옥상 간판, 돌출 간판이 있을 겁니다. 그 간판에다가 옥외 광고물에다가 개공사 성명을 거기다 표기하셔야 돼요. 성명을. 어느 정도 크기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건 법인의 경우는 당연히 대표자 성명이죠. 분사무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분사무소는 법인 대표자 성명이 아니에요. 분사무소는 그 분사무소 책임자 성명을 표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이제 뭐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가 있습니다. 개공사가 아닌 자입니다.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써버리면 안 됩니다. 네? 뒤에 제재편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제재가 엄청 셉니다. 왜냐하면
아닌 자가 그런 걸 써버리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닌 자가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를 써버리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 철거명령 및 대집행입니다. 지금 법의 규정에 위반해서 간판을 세웠어요.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성명을 표기했습니다.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위법한 간판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세요. 철거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뗍니다. 떼라. 거부합니다. 싫어? 알았어. 그럼 내가 뗄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서 봅니다. 이번에는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른 게 간판의 철거라고 돼 있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간판의 철거예요. 이 경우는요, 스스로 철거하셔야 돼요.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 업을 하다가 사무소를 이전하셨어요. 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등록 취소 당했어요. 이제 거기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요. 그 세 가지 경우 나오죠. 이전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등록 취소 처분받았다. 이제 거기서 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경우도 철거하지 않으면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이나 휴업 기간 중에는 간판의 철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습니다. 자, 이어서 3번 업무 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범위입니다. 중개사법에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어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죠? 전국이에요. 법인 전국입니다. 분사무소 전국입니다. 또 공인중개사인 경우사 무적도 전국입니다. 심지어 특수법인 업무적도 전국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전국이에요. 전국. 그런데 부칙에 가서 보면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업무적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어요. 부칙에 가서 보면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 즉 옛날 중개인 업무적은 제한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사무소가 소지하는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물건 하나입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인이 있다. 그자는 서울시 물건만 취급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인이 있다. 이때는 업무적은 인천광역시 물건만 취급해요. 타지역 물건은 취급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중개인이 있다. 부칙 6조 2항의 경사가 있다. 그자 업무적은 경기도 물건만 취급할 수 있어요. 네? 등록관 정한입니다. 사무소 소재관할 특광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업무적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아예 제가 밑줄 그어놨습니다. 첫 번째,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서 업자들끼리 정보를 공개하고 유통시키는 정보 공개 유통망을 말합니다. 그 컴퓨터 통신망, 거래정보망에 일단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오픈이 된 물건이라면 중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강남에서 중개인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가 경기도 과천에 땅 부자예요. 부동산 재벌입니다. 빌딩 5개 땅 50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물건이니까 내가 중개를 못한다고요. 저는 서울시 물건만 중개할 수 있어요. 사무소가 강남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물건을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제가 정보망에 회원가입을 하고 그 물건이 정보망에 오픈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그때는 업무적인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주의하실 건 정보망에 가입만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중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개가 된 물건이어야 됩니다. 자, 이어서 가로 2번 중개대상물의 범위, 현재 토건, 입공광 5가지 됩니다. 별말 없죠? 우리가 중개대상물 공부했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정착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별 멘트가 없으면 법인인 개공사도 5개 모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도 모두, 부칙 6조 2항의 개공사도 5가지 모두 다 중개할 수 있다. 현재는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 차이가 없죠.
자, 이어서 가로 3번 중개법인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가로 4번 법인인 개공사의 업무가 있지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거의 매회 나옵니다. 중개법인은 겸업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14조에 나열된 7가지밖에 못해요. 7가지 왜 다른 업무하다 걸리면